휴전선 부근의 경기도 최전방. 심상치 않은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체불명의 사나이와 그를 뒤쫓는 군인들. 그런데 바로 뒤까지 따라붙은 그 순간, 안 됩니다! 위험해요! 엄청난 굉음과 함께 군인들은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안 돼! 아, 이 모든 게 다 꿈이었나 보네요. 손님 도착했습니다. 저기, 여기. 제대 후에도 종종 그 악몽에 시달린다는 이 남자. 그런데 그 꿈속의 이야기는 술자리마다 빠지지 않는 안주거리랍니다. 야! 내가 절책선에서 북한군 만나가지고 인사했던 얘기 있어. 야야야 그만해. 또 군대 얘기냐? 아 진짜. 남자들 뭐 군대 얘기 빼면 뭐 있냐? 이거는 진짜인데 내가 최전방에서 죽을 뻔했던 얘기거든. 이 비무장지대에서 뭔가 꽁 하고 터진 거야. 너 운전병이었잖아. 이게 어디서 약을 팔아? 이게 그걸 들고 술이나 마시자. 이 집단 얘기를 안 믿네? 진짜 뭐야? 뻥이 좀 심하면서도 여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 남자들의 군대 시절 얘기라고 하죠. 근데 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저 남자의 군대 시절 얘기.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20년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일처럼 생생한 잊지 못할 그날. 시계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는데 이런 인원이군. 오늘 최전방에서 영화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소대장과 분대장을 사살하고 군사 분계. 1996년 봄, 무장한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연이어 침범하면서 남북 간의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달했던 어느 날, 영화 같은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소리야? 또 북에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긴장감이 감돌던 최전방 지역. 그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 그렇게 좋아? 두말하면 입 아프죠. 1년은 준비한 개업인데. 전창국 씨 부부가 오랫동안 꿈꿔온 식당 개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북한군 3명이 나타나 총탄 4발을 쏘며 이동하는 것이 우리 측 경비병에 의해 관측됐습니다. 우리 군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북한군의 위협이 지속되어 국민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전방 시끄러운데 괜찮겠어요? 염려 붙들어 매세요. 내가 산다는 지 40년이야. 뭐 이런 일이면 한두 번이가. 도덕 많이 커갖고 일찍 올게. 반찬으로 더덕내면 손님들이 좋아하시겠어요. 기업 비상대도 내주고 남는 게 있나? 기업인데 좋은 반찬 내야죠. 조심히 다녀요. 잘 부탁드려요. 잘 가세요. 꿈이 컸죠. 오픈을 하면은 이제 뭐 더덕 같은 거 반찬해서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 우리 일하는 아줌마 신랑이 그 더덕을 캐러 다녔어요. 따라가서 좀 캐가지고 반찬으로 좀 내놓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갔는데 일이 이상하게 그냥 된 거죠. 걱정하는 아내를 뒤로 하고 전창국 씨 일행은 민간인 출입 통제선으로 향합니다. 여기요. 수고하십니다. 이 동네 주민들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민통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봐. 맨날 오는데. 그런데 오늘따라 초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예, 고생하십시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깜깜해? 이런 일 있으면 그때만 그런 거지만. 이런 민감한 상황도 이들에겐 익숙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늘 그래왔듯 별로 대수롭지 않게 민통선 안으로 들어갑니다.
전창국 씨의 머릿속엔 식당 개업날 대접할 더덕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도둑 많다. 도둑 받치네 여기. 형님 여기요. 와, 이거 실하다. 여기도 많네. 거기도 많아? 여기도 많네요. 오로지 더덕 캐는 데만 몰두하는 두 사람. 숨은 살인자의 존재를 상상도 하지 못하고 더덕을 향해 손을 뻗은 바로 그때 총성 같은 굉음이 울려 퍼진 겁니다. 무슨 소리야? 설마. 잠시 뒤 급히 도망치듯 전력 질주하는 남자. 더덕을 캐러 동행한 이갑수 씨입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모습. 혹시 북한군이라도 나타난 걸까요? 그는 한참을 달리고 달려 간신히 우리 군인들이 있는 경계초소에 다다릅니다. 손들어 움직여 손다. 그는 겁에 잔뜩 질려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상황은 즉시 인근 부대에 전해졌습니다. 통신관 수색대대 3중대장입니다. 네?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병장 운행 준비시켜. 예, 알겠습니다. 휴일을 즐기던 말년의 연병장도 호출입니다. 연병장님, 운행 준비하시랍니다. 야, 쉬는 날 무슨 운행이야? 뭔가 급한 일 같습니다. 제대로 한 달 남았는데. 아유, 내가 보임이 없다 내가. 그래도 곧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전병 연병장과 중대장인 박대위가 급파됩니다. 근데 무슨 일입니까? 일단 빨리 가자. 예, 알겠습니다. 시동 걸겠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 전속력을 다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일단 급하게 가는 거면 뭐 그 전에 있었던 뭐 북한군들 침투, 그러니까 침범이나 뭐 그런 쪽에 뭐 군사적인 뭐 긴장 상황 아니면 어디서 뭐 사고가 났겠구나. 그 무렵 연락을 받은 또 한 사람, 전창국 씨의 아내였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맞는데. 전화가 왔었어요. 전창국 씨 혹시 전방 들어가셨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시냐 그랬더니 아니 무슨 좀 그냥 알아볼 게 있어서 그렇다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출발한 지 약 5분 만에 박대위가 도착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현장은 민통선에서 꽤 들어간 군사작전 지역. 그곳에 더덕을 캐러 간 전창국 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됐습니까? 한 20분 정도 됐습니다. 그의 상태는 매우 위독했습니다. 이미 출혈이 심한 상황.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헌데 저 앞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구조를 망설이는 사람들. 그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30분 전. 저 도둑 많다. 도둑 받치네 여기. 형님 여기요. 와, 이거 실하다. 여기도 많네. 거기도 많아? 전창국 씨의 온 신경이 더덕을 캐는 데 집중된 그때 소리 없이 그의 목숨을 노리는 숨은 살인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지뢰였습니다. 괜찮아. 어떻게? 조금만 참아. 땅에 묻혀있던 발목 지뢰를 밟은 전창국 씨. 지뢰가 폭발하면서 큰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나 앞에 갈게 빨리 따라와 그러고 갔대요. 근데 좀 있다가 맷불이 켜지도 않고 터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난 더덕 맷불이 켜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전창국이 몰랐지. 그 지뢰밭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다 서싹이 보이니까 들어가다 여기도 맞네. 황당하지 뭐 편할 리가 있겠어. 벌써 겁시라고 그러다 부대 와서 신고를 했죠 뭐. 이갑수 씨는 구조 요청을 하러 갔고 그는 피터 성이가 된 손으로 힘겹게 가만히에서 나일론 끈을 빼냅니다. 그리고 그 끈으로 다친 다리를 묶습니다. 혼자 힘으로 지혈을 한다고 한 것입니다. 신고를 받은 군인들이 도착했지만 구조 요건은 최악이었습니다. 제발 문제는 안 됐어. 수친 것 같으라니까. 살아있는 거 내 눈으로 똑바로 봤어. 제발 좀 살려줘 제발. 이곳은 사실 온갖 지뢰들이 가득 묻힌 계획 지뢰지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발목 지뢰와 살상용 지뢰 등을 치밀하게 매설해 놓은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지뢰밭입니다. 지뢰지대의 시작과 끝점을 홍보한다고 했을 때는 대선 사고는 100% 접촉할 수밖에 없는 밀도로 저희가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갑수 씨가 무사히 나온 것도 큰 행운이라는 거죠. 운이 좋아서 피해서 밟았다. 굉장히 운이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기나 다름없는 지뢰지대에 뛰어들려는 박대식 대. 그에게 가족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그러게 오실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실까? 부대에서 거의 못 나오는 상황이고 한 달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라서 항상 불안해하고 가슴 조이는데 그 시각 전창국 씨의 아내도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기분이 쎄한 기분이 있잖아요. 좀 쎄한 기분이 있어서 무슨 일 있냐고 그랬더니 전방에서 사고가 났는데 확실한 거는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돌아가셨는지 살아 계시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전체 혈액량에서 30%가 빠져나가면 과다출혈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전창국 씨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그를 구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 그때였습니다. 연병장, 삽 가져와. 예? 뭐 말씀이십니까? 차에 있는 삽 떼우라고. 예, 알겠습니다. 좀 의아했었죠. 도대체 왜 삽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건지. 일단 상관의 명령대로 비상용 삽을 떼내는 연병장. 삽은 차가 빠졌을 경우 뭐 그 지형을 메우거나 그런 데 쓰는 거라서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잘 못했죠. 그때까지 삽의 용도는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돌아가실 겁니까? 괜히 가야 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죽어가는 거 보고만 있냐? 그럼 상급부대 보고라도 야, 보고하면 들어가라고 하겠냐?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저 친구 죽는다고. 빨리 좀 들어가요. 빨리. 내가 책임진다. 알랑 삽 한 자루만 쥐고 지뢰지대에 들어간 박대식 대위. 상급부대의 보고도 없이 혼자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단호한 그의 행동을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놀라운 지시가 떨어집니다. 뭐해 안 따라 들어오고? 혼자서 어떻게 데려와? 네?
연병장에게 해당되는 명령은 아니었지만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는 지뢰밭에 들어가는 건 두려운 상황. 큰 고민의 장기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아, 제대 얼마 안 남았다. 날아오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그 말년병장 때여서 저기를 내가 들어가도 괜찮을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에겐 박대위의 결정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우 나 진짜 이씨. 아 샤워기 뭐 언제 바꿔준 거야 도대체? 자, 연결. 샤워 좀. 준대님 뭡니까? 연병장 보면 몰라? 아, 또 사람 터신 겁니까? 줘봐. 이거야? 예. 예산이 안 되니까 사비로 샤워 꼭지를 쫙 다 바꿔주더라고요. 뭐 그런 거부터 추울까봐, 밖에 보초 쓰는데 추울까봐 공중전화 박스 부스를 가져다가 바람막이 만들어주고 날마다 가서 그런 거 하는 게 일인 거예요. 평상시에 굉장히 재밌게 해주시고 항상 뭐 위험한 작업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먼저 나서시거든요. 밑에 사람들 잘 따라갈 수 있는 리더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뢰에 대한 공포 앞에서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가야겠다. 저분만 보내면 안 되겠다.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들어갔죠. 예, 그 딱 눈 감고 들어갔습니다. 결국 박대위를 따라 지뢰밭으로 들어가는 연병장. 박대위의 후배 윤중이도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사방에 매설된 지뢰를 피해 부상자가 있는 곳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가진 건 삽 한 자루뿐인데 말입니다. 조심스레 첫 삽을 뜨는 박대위. 삽으로 흙을 살짝 떠내 지뢰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무모한 방법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사실 지침에 따르면 공병부대에 보고를 한 뒤 지뢰 탐지 장비를 갖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출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절차대로 했다간 생명을 잃을 게 뻔한 상황 때문에 그들은 위험을 무릅쓴 겁니다. 저기 세 사람이 들어간 기획 지휘지대는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한 평당 적어도 5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기 침투해서 이 지뢰지대를 통과하는 순간 적어도 한 발은 밟게 돼 있게 설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전을 기한다면 탐침봉이나 지뢰 탐지기를 가지고 천천히 지뢰를 탐지해서 제거한 뒤 들어가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근데 삽자루만 하나 달랑 들고 무모하게 이 지뢰지대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 세 사람 위험해 보입니다. 과연 저 세 사람이 아무 탈 없이 부상자를 무사히 구출해낼 수 있을까? 박대식 대위는 선두에 서서 거침없이 지뢰밭을 헤쳐나갑니다. 잘 들어오고 있나? 예. 다른 데는 절대 밟지 마라. 반드시 내가 밟은 자리만 밟아야 한다. 지뢰가 결국 밟아서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누군가가 밟아서 터지지 않은 자리가 밟았는데 터지지 않은 자리가 있으면 그 발자국 있는 자리는 제일 안전한 자리. 중대장님은 모든 책임과 위험을 혼자 무릅쓰신 거죠. 앞장을 서셨으니까.
삽을 뜬 자리는 까치발을 겨우 디딜 정도의 크기. 발꿈치를 들고 따라가는 이들도 균형을 잡느라 온통 땀범벅입니다. 조금이라도 비껴 밟으면 지뢰가 폭발해 모두 죽을 수 있는 상황. 지뢰를 피하는 방법은 천천히 가는 것이라지만 이들은 조금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전창국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 반드시 지뢰를 밟지 않아야 한다는 긴장감으로 온 신경이 곤두선 사람들. 그런데 앞장선 박대희에게 아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살상 반경이 100m가 넘는 강력한 대인줄에 밟으면 몰살입니다. 사고가 없이 다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하고 항상 조심하라고. 혼자 몸이 아니고 우리는 자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내의 간절한 기도처럼 박대식 대위는 아무 일 없이 무사할 수 있을까요? 박대희 안 된다! 바로 그때 지뢰를 탐지하던 삽을 내려놓는 박대희.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놀랐어. 군대장님이 굉장히 그 신속하게 행동을 하셨거든요. 살아있다고 판단하셨나 보다. 살아있겠구나. 5m 앞까지 다가선 순간 그의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됐다. 빨리 구하면 되겠다. 빨리 가서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삽으로 탐지하는 활동을 못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박대희 일행은 필사적인 노력으로 지뢰지대에 들어간 지 약 10분 만에 전창국 씨를 얻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걸어왔던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되돌아간 결과 마침내 전창국 씨를 데리고 무사히 지뢰밭을 벗어났습니다. 살아있습니까? 잠시 뒤 전창국 씨를 실은 구급차가 그의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전창국 씨의 아내가 달려 나옵니다. 공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부러 타고 오실 줄 알았지. 집에 그렇게 돌아가셔서 오실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모든 게 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 느낌. 그러니까 앞이 캄캄하니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몇 번 까무러쳤었어요. 우리 아저씨 들어왔을 때는. 살면서 그게 상상이 가겠어요. 아침에 나간 사람이 죽음으로 해서 온다는 게 상상도 안 갈 일이죠. 부부가 그토록 꿈꾸던 식당 개업 전날
더덕을 캐오겠다던 남편은 싸늘한 죽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모습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그 보는 순간 제가 까무라쳤어요. 나이론끈 있잖아요. 그를 다리를 무릎 위를 묶었더라고요. 그게. 그랬으니 그 살라는 그 발부듬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상황에서. 스스로 지혈을 시도했던 남편. 하지만 역부족이었고 박대식 대위가 도착했을 땐 안타깝게도 과다출혈로 사망한 뒤였습니다. 가만히 그 묶여있는 나이론끈은 미끄러서 묶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은 그거를 묶었겠어요. 그 후 평범했던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힘겹게 생계를 꾸려가는 전창국 씨 아내. 그녀에게 박대식 대위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구했어야 했는데. 그분이 아마 그 당시에 42살인가 좀 젊은 나이잖아요. 안타깝기도 하고 참 가슴이 좀 멍했죠. 내가 만약에 들어가서 그 그때 구해 왔다면 그분이 그런 슬픔이 없었을 텐데. 그 위험한 곳을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가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거기를 들어가서 얻고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남을 위해서 그렇게 내 몸을 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리를 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안부 좀 전해주세요. 그때 당시 진짜 고마웠었다고.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가족을 떠올리며 살기 위해 애썼던 남편과 그런 남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그날의 그 눈물겨운 노력은 아내에게 절망스러운 순간을 버티게 해준 한 가닥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